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인데요. 과거 대비해서는 거래대금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거래량만 가지고도 대처를 할 수 있었어요. 기술적 분석에. 왜 그러냐면 전표를 가지고 거기에 주문을 써서 객장에 이렇게 내면, 그렇죠? 창구에다가 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문을 대리를 해서 넣어줬죠. 윤정도가 주식 처음 할 때 34년 전만 해도. 그 HTS가 발달한 게 이제 99년 이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지금은 이제 MTS가 발달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시스템 거래가 더 활성화되면서 고빈도 거래라고 해서요. 2011년 기준에 1초에 7차례 부딪힙니다. 바바방, 바바방 이렇게 1초에 7번. 그렇게 해서 비이성적인 거래를 터뜨려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그런 거래 대금이 터진 거는 ELW 시장에서 ELW 상품 1000만 주 발행돼 있는데 거래량이 3억 주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매매를 하면은 LP와 공격하는 쪽이 같이 부딪힐 때 1초에 7차례 이상. 그게 이제 코스콤의 전산 속도였어요. 그 전산 속도를 해외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수출을 하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거래를 가지고 움직일 때 선진 시장도 급격하게 폭락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급격하게. 혹은 급격하게 폭등이 한번 팍 나왔다 꼬리 달리는 경우. 그게 뭐냐면 같은 수식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누군가 하나가 오류가 나던가 누군가 하나가 인위적으로 확 깨고 내려간다면 나머지가 다 손절로 확 쏟아지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8%인가요? 훅 밀렸다가 결국 이제 절반 가까이 꼬리 달고 돌리고 그다음부터 돌려놨죠. 그렇게 밀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 뭐야 하고 문제 있나 하고 이제 뭐지?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변동성 거래 이제 지금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해석을 할 때 직역을 해서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빈도 거래는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불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뭐 회전율 막 100% 이상씩 돌려놓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다. 잡기는 어렵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단기 매매를 했던 그 고빈도 거래의 시스템 매매 업체, 자문사, 운영사 뭐 이렇게 되겠죠.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를 적발을 해서 벌금을 과금을 하고 지금도 사실은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선진 시장 지수 편입되기 위해서 FTSE나 뭐 MSCI나 와서 이제 정부하고 조절을 해요.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잡자부터 고빈도 거래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 환경이 선진화될 수 있게.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선진화되기에는 다소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고빈도 거래 같은 경우는 잡아놓은 겁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제는 더더욱 중요해졌다. 거래량이 많으면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거래 대금 2천억을 잡아놨는데 2천원짜리 종목에 거래가 5천만 주가 터져. 5천만 주. 거래량 5천만 주면 어마어마하죠. 오늘 넥스사이언스 거래량 뭐 1천만 주가 안 돼요. 800만 주 대거든. 근데 5천만 주면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2천원짜리 5천만 주 해봐야 1,000억 분이 안 됩니다. 거래량이 많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강세를 띈다 이런 그 기준이 있는데 기아차나 뭐 많은 그 대형주의 기준. 근데 기아차가 이제 2009년부터 11년까지 폭등 랠리, 차화적 랠리가 나왔죠. 그때 보시면 주가가 월봉 기준에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거래량은요 계속 줄어요. 당연하지. 외국 기관이 매수하면서 올렸으니까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요, 대신에 거래대금은요. 여기서 100만 주 실린 거하고 여기서 100만 주 실린 거하고 거래대금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커진다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물론 뭐 밀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밀리는 경우는 드물고 이렇게 오를 때 그런 것이 이제 전부 바뀌었다.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의 기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우리나라만. 누구 덕분에? 윤정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누가 방송 나와서 혹은 누가 도서를 써서 누가 이 기준을 잡아서 2천억의 기준을 잡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냐고. 없죠. 2천억 원의 기준을 잡는다. 이 기준도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드리면 2020년 1월 2일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얼마냐면 4조 6천억 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1년 1월 11일 날 얼마 터지냐면요. 44조 4천억. 그만큼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상상을 초월하게 풀렸다는 거예요. 응? 물론 이제 그 유동성이 풀렸다고 10배 이렇게까지는 무리수가 있는 거지만. 그리고 이 정도 4조 원대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 1월과 2월에 4조 원대 거래대금이 수두룩했어요. 그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뭐 15조 원 전후에서 가장 최근에는 12조 원에서 13조 원 정도 거래대금 좀 축소는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조 원일 때에는 1,000억의 기준 거래량을 거래대금을 잡아들였어요. 기준 거래대금. 1,000억은 터져야 이슈가 불거져도 이슈가 불거졌어요. 이게 재료인지 악재인지 뭐 호재인지 악재인지 솔직히 그 재료가 무슨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잖아요. 무상증자 에코프로 HM 무상증자 300% 호재로 작용돼서 올라갔죠. 근데 그게 무상증자 호재가 아니에요. 왜? 예전에도 무상증자 얘기 나오고 호재성 인식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던 경우도 있지만 무상증자 얘기 나오고도 밑에 오히려 주가 빠져. 무상증자를 하는데 2015년 기준에 한푸 같은 종목, 세미콘 라이트 같은 종목, 뭐 소형주들이 보통 테마가 됐으니까 그게 오히려 빠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뭐 인적 분할, 무적 분할, 재료도 악재다 이런 의미라든가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라든가 그런 이슈 부분이 호악재냐라고 했을 때 호재로 인식될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무조건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이 위쪽에 매물이 있고 밑에 쪽에 매수가 있잖아요. 이 위쪽에 매물을 누군가 다 잡아가는 거야. 확 잡아가는 거야. 확. 그렇게 해서 이 물량이 소진이 되고 또 나오겠죠. 또 소진시키고 막 급하게 막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 거래대금의 기준을 얼마나 잡을까? 그 기준이 우리나라에도 없고 외국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뭐 채널 돌리니까 교육방송에 나오는 얘기가 뭐 거래대금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전일 거래대금이 1억짜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뭐 20억 터지면 거래대금 터지는 거예요? 그 누가 매매를 할 수 있어? 그 변동성, 환급성이 없잖아요. 전일 10억 터진 종목 20배면은 뭐 200억? 그러니까 그 이상 터져야 된다고. 그럼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 정도의 기준입니다. 지금의 거래대금,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이라면 그렇다면은 2천억 원의 기준을 잡는다. 이게 어떤 기준이요? 변동성 매매의 기준. 변동성 매매라는 건 뭐예요? 넥스 사이언스처럼 5%에 출발해서 3%까지 눌렸다가 시초가 돌리고 나서 거래를 수반하고 상한가까지. 근데 그 상한가가 뭐 몇백억 터지고 상한가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매하실 거야? 근데 거래대금이 오늘 3천억 이상 터지고 거래대금 우리나라에서 2,300개 종목이 7위를 했죠. 그런 것처럼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거래대금은 2천억이다. 이 2천억은 최근 기준에서는 2천억 정도는 터져줘야 거래대금 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동영상 이제 녹화 방송 또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어디서? 노란톡 국민톡에서. 이 동영상은 어디서 또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구독 알람 신청하시면 계속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그게 결론적으로 변동성의 매매를 할 때는 2천억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대형주에서 2천억 안 터지면 어떻게? 삼성 엔지니어링도 2천억 안 터지고 강세를 띠고 있는데 에코프로 삼형제도 2천억 넘긴 날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효성그룹주들 막 급등이 나오는데도 2천억이 안 터지는 날이 제한적이었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 16조가 넘는데도 2천억 미만인 날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니? 그래서 그 기준은 추세 매매의 기준.
변동성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추세 매매라는 건 뭐야? 나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원하는 분은 없잖아요. 상승 추세, 이 추세 매매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5MA, 20MA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인 날. 그럴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수반됐다는 거는 5MA, 20MA. MA가 단순 이동 평균을 얘기합니다. 단순 이동 평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가의 기준을 놓고 잡을 때는 5일선이다 그러면 1일부터 5일까지의 종가의 산술 평균.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그 보조 지표를 MACD 오실레이터, MAO, 뭐 소나 모멘텀 차트 이런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종가만 가져가기는 너무 그렇잖아. 오늘 장중에 주가가 끝났을 때 평균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지금 HTS에서 계산돼서 나오지만 예전에는 윤정돈 다 모는 종에 그리든 전체 거래량 따져서 계산해서 약식을 구하던.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보조 지표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량의 이동 평균이다. 5MA, 20MA는 거래량, 일복이다. 그럼 5일, 20일 이동 거래량의 5일과 20일의 거래량의 평균치를 넘으면 예전에 거래가 이만큼 터졌다가 지금 이제 둔화되고 이제 기간 조정 받고 가격 조정 받아서 거래가 죽었어. 근데 이 변동성이 옛날처럼 휘황찬란하게 나와야 돼. 두산중공업 같이. 그럼 두산중공업의 기준점 뭐라 그랬어요? 5월 20일 날 거래대금 1,000억 터질 때. 변동성 나온다 오래간만에 1,000억이면 뭐 개별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억 넘겨줘야 좀 변동이 확대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월 24일 날 2,000억을 넘겨 두산중공업이 거래대금이. 근데 그날은 음봉이야 못 들어가. 5월 26일 날 2,000억을 훌쩍 넘겨요. 개장초부터. 그때 얼마? 14,000원대 중후반에서부터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4,000억, 6,000억, 8,000억, 1조 5천억까지 계속 2조까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구간에 6월달 초순 그 짧은 구간에 32,000원까지 14,000원대 그 미만에서부터 그 거래대금이 그렇게 터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에 거래대금의 변동성 이렇게 막 고점 넘기고 변동성을 원하려면 이 거래대금 이상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난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원해. 그러면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인 날.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수반됐다는 기준이 뭐다? 5MA, 20MA. 5MA, 20MA 거래량이 수반될 때의 기준을 잡는다. 아시겠죠? 거래대금의 명확한 기준.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어요. 명확한 기준은 2,000억과 5MA다. 그리고 20MA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2,000억의 기준이 이제 잡혔어요. 그럼 이제 이 글씨가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음 장을 봅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한 장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낱장으로.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러시는데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자료 받으셔야 돼요. 522 누르시면서 자료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2,000억 이상의 기준을 잡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 수준을 잡는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맨날 2,000억만 터지나? 오늘 만약에 1조가 터졌어요. 1조 터진 종목이 내일도 2,000억만 터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조가 터진 종목, 일단 변동이 나온 종목은 여기에 이제 쌓여져 있는 매물도 있을 거고 그 위에 힘을 더 탄력을 받으려면은 거래대금이 더 실려야 돼. 근데 요 거래대금 수준만 돼도 뭐 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 수준을 잡는다. 단 오늘 기준에 뭐 예를 들면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800만 주가 아니라 뭐 1,300만 주가 아까 보니까 터졌죠. 그럼 80% 수준을 잡니다. 70% 갖고는 안 돼. 오늘 기준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그 거래량의 80%.
그리고 내일 뭐 밋밋해 잠시 쉬어. 그럼 다시 70%로 들여다보면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아난티가 4,700만 주. 예를 들면 4,700만 주인데 대략 5천만 주라고 잡고요. 그 다음날 기준에서는 80% 4천만 주. 근데 4천만 주가 안 터지고 3천만 주가 터진 상태에서 오후장에만 확 한번 움직이고 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의 기준은 4,700만 주 곱하기 70%를 잡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대략 한 3,000에서 3,500만 주 잡으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아난티의 오늘 기준에서 설정 범위 3천만 주에 80%. 그럼 2,400만 주 정도 되잖아요. 그럼 2,400만 주만 되면 난 공격적이다. 3,500만 주 안 터져도 2,400만 주, 2,500만 주 딱 명목 거래량 2,500만 주 딱 잡으면 거래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10,000원, 11,000원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3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나온다. 3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면요.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에서 2,300개 종목 중에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온다. 처음에는 교육받고 싶어요 하셨다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나면은 뭐 이렇게 복잡해요. 채들 돌리면 그냥 매수 매도 그러던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윤정도의 34년 된 노하우를 받으시는 거예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증권사 교육한 대학 가서 강의한 한국거래소 초청 강의 유일하게 윤정도 혼자 들어갔죠. 비제도권 인사에 2005년도에 그것도 그런 교육 자료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배우려니까 어려워. 와우. 그러시면 어떻게 기본적인 것만 그럼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 당장 내일부터 넥스 사이언스 같은 종목 하루에 2번씩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자, 넥스 사이언스입니다. 지금 현재 10%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래가 5분봉 기준에 50만 주 터지고 또 공격적이신 분들은 30만 주,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얼마의 기준이 될까요? 23,700원, 뭐 24,100원입니다. 개장 초에 처음부터 잘 들여다보셔서 시초가 22,600원 대비 밀렸다가 돌릴 때 22,600원에 편입하신 분들은 차익 시험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런 20분 정도의 동영상 녹화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올려드리고 22% 상승해 또 올려드려서 차익 실현 이렇게 하십시오. 또 밀리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추가 편입은 여기서 합니다. 객관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건 뭐 금융당국이 표창장 줄 내용이지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거래대금 우리나라 7위에 올라 수 있는 종목을 1대1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유튜브에 그대로 동영상 올려드립니다. 올리는 순간 띵동 그럼 탁 들으시고 넥센스. 그래서 아까 그분들처럼 나 수익 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시고 야, 내가 수익이 났는데 이게 왜 사라고 그랬지? 라고 동영상 한번 더 보시고 교육 자료 더 보시고 수익 먼저 내시고 교육을 받으셔도 돼요. 그럼 나중에는 교육도 안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 공부하면 뭐하니? 윤정도 동영상 올라오면 띵동 들여다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매매를 고려해볼까?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70%의 기준까지 이제 설명이 된 거고 세 번째 기준은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젠과 신풍제약 2조 원의 개별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작년에. 그 올해 기준에서도 두산중공업이 2조 이상 터지고 고점 대비해서 확 밀렸어요. 결론적으로 왜 2조가 이렇게 버거운 위치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4조 미만인 날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코스닥은 2020년 1월, 2월까지도.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은 2000년 1월 2일 날 얼마? 4조 6천억. 그런데 시젠과 5월 11일입니다. 작년 5월 11일 날 시젠이 상한가 갈 때 2조 3천억이 터지고요. 수젠텍, 랩지노믹스, EDGC가 합쳐서 1조 7천억. 네 종목이 4조를 터뜨려요. 와우. 근데 그 4조를 네 종목이 터뜨리는데 그 다음날도 계속 그런 거래대금이 나온다. 그건 비이성적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거래대금의 2조 이상이면 1위. 삼성전자 뭐 다 필요 없어. 1위야, 1위. 거래대금 1위. 그럼 매번 1위 해야 돼? 그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매번 뭐 정상가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2조가 터졌어도 그럼 1조 수준의 거래대금만 터져도 뭐 변동성은 나오겠구나. 또 지금 뭐 최근에 기준 잡아드렸을 때 어떻게 기준 잡아드렸어요? 카카오 게임즈다. 최근에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카카오 게임즈다. 그러면 최소 거래대금은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요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은 항상 10위 안에 거래대금이 놓여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또 시가총액
현재 뭐 7조 원 수준. 그렇게 해서 3천억에서 5천억이면 10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죠. 1조 5천억 터졌단 말이에요. 그 카카오 게임즈가. 그죠? 1조 5천억. 2천만 주씩 2번 터졌고 그다음에 10만 원 넘길 때 평균 단가 10만 원 거래에 10만 원 거래에 1,500만 주. 그래 1조 5천억. 2천만 주 터질 때는 주가가 밑에 있었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서 1조 5천억 터졌는데 매번 뭐 1조 5천억 터져라 그게 아니죠. 3천억에서 5천억이면은 쉬어가더라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계속 집중되고 있구나. 그럼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5천억에서 7천억이면 이건 변동성이 위로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 누군가 굉장히 강하게 추세를 만들고 있구나. 외국인 기관 쪽에서. 그리고 뭐 1조 수준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변동성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그 기준의 변동성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다 그러면 3조에서 5천억이면 이제 뭐 보합이든 1, 2% 등락이든 아래 위로 5천억에서 7천억의 기준이면 최소 5%, 7% 수준의 변동성 나오겠구나. 1조 전후의 기준이면 10%, 7에서 10%의 변동성, 시초가 대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구나. 그거를 34년 동안의 노하우를 정형화해 놓은 거예요. 정형화. 아무 때나 쓴 게 아니라 정형화. 이걸 가지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을.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이 맞아떨어질 때 2천억 이상이야 혹은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 수준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기준에서 만약에 넥스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1,000만 주가 터지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거래대금 3천억 원에 육박할 겁니다. 예? 그죠? 3천억 원 전후 뭐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지겠죠. 10위 전후까지도 올라옵니다. 그 안으로 올라와요. 그럼 변동성은 시초가 대비해서 뭐 10%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 전제 조건이 1차적으로 이제 2천억이냐. 넥사인처럼 소문이 나서 소문이 안 난 종목이 2천억. 삼성 엔지니어링이 소문이 안 났는데 800만 주 터져서 2천억을 넘기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거냐. 혹은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에 그러니까 넥사이언스의 거래대금이 3천억 수준이 형성되면서 움직일 거냐. 혹은 카카오 게임즈의 1조 5천억의 거래대금에서 지금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데 다시 또 HMM이 거래대금 순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지금 한 달 이상을 횡보 그리고 조종 박스권을 두고 있는 거죠. 조종이라기보다. 그들의 거래대금이 다시 살아날 거냐. 그래서 시장 상황 고려해서의 거래대금 형성 범위를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전부 맞아 떨어지고 움직인다면 시초가 대비 10에서 15%까지도 최대. 뭐 상한가도 가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뭐가 돼요? 양봉이 형성돼야 된다. 양봉. 삿바형 양봉. 윗꼬리가 제한적인 거. 윗꼬리가 아주 작은 그런 삿바형. 아주 작다는 표현이 뭐예요? 3분의 1 미만의 그런 삿바형 기준이 형성돼야 된다.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을 따라 붙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를 하는 종목만 잘 설정하시면 됩니다. ETN, ETF 이런 상품들, ELW, ELS 상품들 이건 아니라는 거고 우선주라든가 현재가 뭐 1,000원 미만이라든가 시가총액 2,000원 미만 이런 거는 사실상 권해드리지 않고 그리고 관리 종목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위험 지정 등 단기 과열 지정 예고,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이런 종목은 제외를 하자. 뭐 누가 뭐 법을 만들어서 하지 마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제외를 하자. 제한적 변동성에 시가총액 극대형주, 뭐 삼성전자 뭐 그걸 거래대금 뭐 2천억 넘기면 된다 이런 기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종목 변동성 매매에서 뺄 종목은 빼고 대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는 종목군 말 그대로 최근에 거래대금이 형성돼서 잠시 주춤거리더라도 조만간 다시 거래대금이 형성될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되죠. 그걸 매일매일 윤정두가 개장 전에 올려드리죠. 야간에 올려드리고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하루에 3종목에서 5종목 정도를 압축해서 그러면 한 달이면 20거래이면 100종목 안 나와요. 중복이 되거든. 그래서 이미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도 기준을 잡고 또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기준을 잡아서 설정 범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당일 기준에 중간중간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또 기준 거래량에 흡족이 되는지 2천억을 넘기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윤정도의 주식 비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 톡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그러면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 거래일에 대비 80%, 1300만 주 정도 수준 터졌으니까 1050만 주인데 그냥 명목 거래량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1000만 주다. 그러면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서 이슈가 불거져 있었으니까 1%, 10만 주 이상. 또 9시 2분까지 5%, 50만 주 이상이 터져야 되고요. 그리고 9시 10분에 10%, 20%, 30%. 끝나고 나서 1000만 주 터졌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런 기준 거래량을 잡아두면 누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없어요. 윤정두가 이렇게 정형화를 해놓은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지는 고민해 보시면 돼요. 몇 번 들여다 보시면 돼요. 그냥 막연하게 전거래일 대비요 거래량 20배 터지면 돼. 와, 말도 안 되는 놈. 응? 그럼 넥스사이언스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20배 터졌네. 어제 800만 주 넘게 터졌는데? 그래서 상한가 갔나? 아니죠. 거래대금 최상위 7위까지 올라오고 그 거래대금이 윗방향으로 형성이 돼서 상한가까지 진입해요. 그래서 이 기준의 거래량을 충족하고 양봉일 때 그럼 기준 거래량만 잘 아시면 되겠죠. 종목과 기준 거래량. 그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한 번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장중에 이제 재편입 기준이 잡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시초가가 전일 종가가 여기라고 했을 때 시초가가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시작했든 양봉으로 형성을 했는데 꼬리를 달고 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 3분의 1 시점. 이건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2분의 1, 3분의 1 형성 및 재돌파 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무조건 별 3개 해서 해놓으셔야 될 부분이 양봉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준 거래. 이 별 3개 양봉. 어차피 이제 뭐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니까 시가 대비해서니까 그 양봉의 기준은 맞는데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순간 거래대금, 거래량. 그래서 장중에 거래량을 일일이 설정해 드리지 않고 거래대금을 설정해 드리지 않고 거래량에서 자, 예를 들면 5분봉입니다. 5분봉 기준에 개당 초에 거래가 이렇게 실렸거나 혹은 변동이 나올 때 거래가 실렸 앞전 거래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려있을 거 아니에요.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1분봉이든 그 거래량의 역시나 70% 수준. 그 정도의 거래량을 넘기면서 3분의 1 지지, 2분의 1 지지가 되고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인 예로 이제 넥스사이언스는 돌리면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간 거고 KG ETX는 갭 상승 이후에 고점 찍고 미끄러져서 거기서 공방을 벌이다가 거래가 없어요. 계속 없어요. 계속 없다 보니까 계속 밀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수익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이걸 어떻게 해. 뭐 그냥 툭 찍어서 매수 이러면 되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대처하셔야 돼요. 그게 어렵다. 그럼 윤정도가 얘기했잖아요. 자, 24,100원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실리는 것만 확인하세요. 그것만 좀 보시면 되잖아요. 아니 나는 밖에서 볼일 보고 뭐 해야 돼. 그러면 주력 포트폴리오를 가야죠.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 매매가 아니라 추세 매매의 기준.
5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인 날 그럴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장중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0%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어요. 장중 고점 돌파할 때. 그리고 1조 이하의 종목은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급락이 나서 어떤 종목이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어디서 잡을지 모르잖아. 계속 떨어지는 칼날. 반등이 나올 때 저점 형성 이후에 2, 3%인데 뭐 3% 정도 잡으시면 돼요. 3% 반등이 나왔어. 되밀리면 손절하는 거죠. 이제 3% 미만 범위가 된다. 왜냐면 이게 막 한 20% 어제 알체라야 25% 빠졌어. 이거 사고는 싶어. 매매를 한번 하고 싶어. 돌리면 막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아무 데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다가 3%는 돌려줘야 된다는 거지, 최소. 거래량은 필요 없어요, 사실 이럴 때는. 그리고 이걸 절반 돌리면 들어간다? 12.5% 돌리면 들어간다? 그건 또 너무 늦잖아.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요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사실은 9시간 교육인데 9시간 교육에서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다 하려면 9시간 걸려요. 이런 식으로 교육해드리면 9시간 이상 걸립니다.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고 더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서 드리고 또 2차 교육, 3차 교육 해드리면 되죠. 무료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갭 상승 그리고 최대 10%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을 때라든가 아주 엄청난 이슈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1조 미만은 10%, 또 15%, 아주 특별할 때 20%. 그렇게 해서 편입 기준을 잡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여기서도 이제 놓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박혀져 있네요. 아까 박승재 TV에서 말씀드렸을 때 11.94% 이걸 다시 올려드렸거든. 그렇게 해서 23,900원일 때 올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23,900원일 때 전략을 잡는데 얘가 9,867억이니까 1조 미만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다만 여기 명확히 써놓는다.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에 5분봉의 거래량이 50만 주가 돼야 된다. 혹은 최소 거래량의 기준 5분봉에 5MA, 20MA 거래량이 넘겨져야 된다. 그럴 때는 따라붙을 수 있다. 무조건 이 가격 고점 얼마요? 15.22%인데 24,600을 넘긴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거래가 있어도 따라붙었다가 그게 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10만 6천 원까지 치고 올라갈 때 그것이 새로운 시세고 새로운 고점이지만 그게 정점이 돼서 확 깨져서 당일날 기준에 거의 10% 가까이 밀고 내려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준점은 거래 터지고 움직임 나올 때 기준. 성공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고가와 저가 혹은 고가와 시가 기준에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15% 미만이니까 편입이 가능하죠. 근데 이 가격에 오면 23,700원, 23,300원에 편입하십시오. 그게 가장 잘못된 전략이에요. 왜? 이렇게 해서 절반 3분의 1 꼬리가 달렸어요. 그만큼 힘이 없는 거죠. 차익 실현을 누가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어. 아무도 안 사. 근데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샀다고 여길 따라붙어. 이거 와 지지가 됐네 하고 따라붙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를 빵 실어주고 더 높은 고점 여기서 거래가 더 실리는 모습이 확인돼서 겨우 여기에서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지언정 이런 데서 가장 좋은 건 그거죠. 이렇게 내려갔다 여기서 빵 치고 가면서 요런 데 거래량이 막 실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터질 때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요런 데. 꼭 여기가 아니라 요 근처에서 막 거래가 터지고 움직여. 그럴 때. 난 좀 더 타이트하게 빨리 잡고 싶어요. 그러면 1분봉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분봉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난 좀 더 보수적이게 10분봉 보는 거고. 난 자산이 소중해. 수익 안 내도 난 자산 먼저 지킬 거야. 그렇게 하면 주도주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보수적인 전략. 매직 계산기 다 똑같이 올려드렸어요. 시초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돌릴 때 거래가 실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편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다면은 5% 정도 대밀리면 이때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또 저가 물량 2만 원, 17,000원 물량이 있다면 5% 밀리는 거는 그거는 당일 기준에서 차익 실현 하셔야 된다. 거기에 편입가의 기준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저가까지 대밀리는 건 빨간색을 안 쳐놨어요. 비어있죠, 공간이. 고가를 돌파하는 거는 15% 미만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 3분의 1, 2분의 1까지도 들어갈 수는 있다. 아직까지는 고점이 이때가 15% 수준이라 절반을 저가 대비해서 절반을 돌려도
3%가 저점이에요, 오늘. 플러스 3%. 거기서부터 15%대까지 해봐야 변동성이 한 10%의 양봉, 12%의 양봉, 뭐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절반은 과도하게 밀린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편입한다? 아니지. 아니, 편입했는데 쭉 미끄러질 수 있다니까. KG, ETS 같은 경우가 갭상승 이후에 양봉 냈다가 쭉 미끄러지는데 지지라인이 여기가 지진가 거기서 맴돌아. 계속 흘러요. 거래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격이 왔다고 해도 이 근처 가격이라고 해도 거래가 아까 5분봉에 50만 주 혹은 5MA, 20MA, 1분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의 기준이 10시 25분이에요. 아까 그 기준 잡아드린 매직 계산기 가격. 뭐 24,150원, 23,900원 뭐 이럴 때거든요.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5MA, 20MA 거래량은 넘겨요. 난 공격적이야. 그럼 넘기면 들어가는 거지. 응? 넘기고 양봉이면, 응? 넘기고 양봉이면은 들어갑니다. 나는 공격적이야.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1분봉의 기준에 5MA 이 밑에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이 5MA, 20MA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 검은 색깔 두 개에서는 윤정두가 여기서 잡아들인 70% 수준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의 수준 여긴 넘겨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볼 때 공격적일 때는 10만 주는 넘겨야 됩니다. 1분봉 기준에. 근데 여러분들은 난 더 공격적이야. 그러면 5MA, 20MA. 5MA, 20MA 거래량,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매매가 원활하십니다. 그 5분봉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5분봉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윤정두가 잡아들이는 거래량이 있고 5MA, 20MA, 빨간색이 5MA, 이 초록 색깔 선이 20MA. 윤정두는 빨간색, 초록색을 기준을 잡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요 5MA, 20MA 거래량을 넘겼죠, 이게. 그리고 윤정두가 잡아들인 공격적 물량. 거기도 넘기면서 양봉이야. 우리가 달렸던 뭐든 여기서 들어왔죠. 이게 23,700원, 800원. 아까 말씀드린 2분의 1, 3분의 1 지지 라인.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돌림의 흐름. 그 전에는요, 못 들어가잖아. 응? 그죠? 결론적으로 이 이후에 그러면서 12시 32분. 아깝게 10시 25분이었어요. 근데 12시 35분에 벌써 21%. 고점이 24%까지 올라옵니다. 26,500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써 있어요? 1.2만짜리 종목 15%니까 고점 넘길 때 못 들어가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 본인이 뭐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죠. 나는 개별 매매 수익도 났어. 차익 실현됐어. 근데 상한가 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그거야 말릴 수 없는 거고. 2분의 1 지점이 15% 이상이 돼 있는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잘 하셨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잘 하셨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 기준에 상승편이 불가한데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15% 이상이니까 참고 개별 매매 기준이고 여기는 15% 미만이지만 이제는 저가가 플러스 3%였고 고가가 플러스 24%예요. 거의 20% 등락이죠. 20% 등락해서 10%가 밀렸는데 그거를 와 기회입니다. 삽시다. 고점에서 10%가 밀렸는데 그걸 어떻게 살 수 있어 쉽게. 그건 버겁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고점에서 잘 하신 분들이라면은 들어갈 수 있지만 과도한 조정이라 못 들어갑니다. 이것도 교육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란톡에 이렇게 다 올려드렸고 이것을 텍스트가 눈이 안 보이시잖아. 눈이 안 보이시죠? 그래서 매직 계산기로도 올려드리고 이 매직 계산기도 뭔 소린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두로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안 밀렸죠, 다행히. 예를 든다면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안 밀렸으니까 그럼 상한가에서 50% 정리.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실리고 밀려 내려오면 고점 대비 3%죠. 그럼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고 재편입 기준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공격적이신 분들은 잡아내실 수 있는 거고. 맨 끝자락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의 기준 5MA, 20MA 넘겼고 공격적이신 분들 또 기준 거래량 윤정두가 잡아댈 때 최소 30만 주에서 50만 주 30만 주는 기준이 잡혔고 뭐 이런 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5%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면 못 들어간다.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라면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살 수는 있는데 이제 와서 신규 편입은 못한다 이거죠. 여기서 신규 편입을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뭐 신규 편입을 하셨다 하면 요 정도 기준 여기서 얼마 26,400원? 만약에 차익 실현 하신 분이 다시 하셨다면 그러면 여기서 다시 1,200원이니까 대략 한 5%? 그렇게.
이제 마지막 기준입니다. 차익 실현 어떻게 하는지. 누구나가 이 차익 실현 범위를 아시고는 계세요. 그죠? 다 차익 실현 범위 알고는 계시는데 이 차익 실현 범위를 자꾸 미련이 남아서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널 돌리시면 어떤 얘기를 해요? 자, 일부 정리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일부 정리합니다.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 일부 정리합니다.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 일부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주식을 한 장 찢어가지고 팔아야 돼. 두산중공업 12,000원, 13,000원, 14,000원부터 막 계속 올라와서 32,000원인데 일부 정리합니다. 일부 정리합니다. 일부 정리합니다. 그게 아니야. 정확히 주력 포트폴리오는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스윙 단타 종목은 2번. 난 2번 좀 그래. 그럼 3번. 난 한 번에 그냥 끝내고 싶어. 그러면은 마지노선 딱 정해놓고 그게 이탈되면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1.5, 1.5에서 2, 2에서 3 이렇게 해서 50% 범위시의 차익 실현은 변동성 크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변동성 매매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거는 추세 매매. 매일 1, 2%, 2, 3% 올라가. 눌리고 올라가 눌리고. 어디서 차익 실현할지 몰라. 그럴 경우에 이제 고점에서 꼬리, 음봉 이런 걸 감안해서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이 기준은 변동성의 기준, 수익, 누적 수익. 10% 이상 수익이 나셨으면 고점 대비 2%씩 밀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밀려. 그러면 이거는 차익 실현. 50% 이상, 절반 이상. 두 번째 기준에 4, 5% 밀리면 전량. 마지노선은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했어. 이 정도 변동은, 상한가 가는 종목이 이 정도 변동 나와도 되지라고 해버리면 매번 수익 확정을 못하고 낭패를 봐요. 또 냅뒀더니 더 가더라도 안 돼. 마지노선은 그래서 5%를 꼭 잡는 거예요. 오늘의 고점 대비 5% 밀리면 일단 정리한다. 만약에 10% 미만 수준이면 이 정도의 차익 실현 범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미련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야, 남들은 상따를 한다는데 상따를 왜 해? 상한가 따라잡기를 왜 합니까? 안 돼. 그런 짓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개파라 8%인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12%까지 밀렸잖아요. 불과 지난주에 상한가라고 해서 그 다음날 폭등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 50% 이상 차익 실현입니다. 네? 상한가 대형주에서 나오는 경우 거의 드물고 50% 일단 차익 실현 하시고 말씀드렸어요. 잘 보세요. 자, 주가가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네? 어느 시점에선 정점을 달고 곤두박질 치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단기 변동이 나오면 단기 조정이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버슈팅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12,000원, 13,000원, 14,000원 5월 말에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하고 원전 얘기 나오고 5월 20일부터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32,000원까지 가버립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꼬리가 이만큼. 어느 날 어떻게? 빌 클린턴 대통령과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원전에 관심이 있다더라. 그 전부터야. 근데 그걸 이슈로 23% 들어올려요. 종가가 11%입니다. 당연히 배운 대로 차익 실현하셔야 되죠. 미련 가지면 안 돼. 근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주 나쁜 투자 패턴인 거예요. 근데 채널 돌리면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많은 전문가라는 집단이 와 대박 나셨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날 안 팔고 이날 더 가니까 대박 나셨죠 이렇게 표현해요. 고점에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항공이 나오는 날이 있었죠. 그래서 32,000원 찍은 날. 이날 장중에 31,600원 고점 찍고 29,150원인가 250원까지 내려왔어요. 8%가 밀렸습니다. 근데 차익 실현 안 한다고? 냅뒀더니 상한가라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31,900원인가 출발해서 바로 음봉으로 떨어져요. 근데 8%, 11% 밀릴 때도 차익 실현 안 했는데 이걸 차익 실현해? 거짓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냅두니 가더라 했을 때 바로 3, 4거래일 만에 얼마? 23,000원까지 내려. 그것이 지금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의 기준, 그 이전의 기준, 현재 기준, 네이처셀이 23일 날, 7월 23일 날 급등 나온 이후에 바로 그날부터 해서 폭락이 나와버리고 알차가 급등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폭락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 보시면 여기서 차익 실현했어요. 갭상승 나와서 따라붙었어. 왜? 갭상승이면 거래가 터지겠죠. 좀 더 위에서 잡더라도 이 수익 다 내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또 갭상승 나서 또. 근데 이렇게만 가는 아니죠. 눌림목 나오고도 갑니다. 눌림목 나오고. 급락이 아니라. 그러면 더 밑에서도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락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하고 이런 데서 꼬리 달렸는데 안 하고 있다가 결국 23,000원에 아이고 어딜 가는데 그렇게 자꾸. 그래서 차익 실현을 기준을 계속 잡아놓는 거예요. 고점에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상한가에도 미련 없이 차익 실현한다. 왜? 화장실을 못 가. 상한가인데 갔다 오면 풀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상한가 풀리면 2, 3%. 사실 3%도 아니 2% 밀리면 조정받으면 상한가 풀리고 2% 조정받으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들여다보면 언제? 그 다음날 봅니다. 갭상승 나올까 봐 나만 두고 그 욕심만 좀 버리면 돼. 아니 이렇게 해서 채 머리가 아니라 이 어깨에서 팔고 싶다며요. 여기서도 또 여기 가면 내가 팔아야지 그거 하지 말고 미련 없이 파는 거야. 왜? 여기 거래량 없을 거라고 분명히. 결론. 상한가에서 당일 편입 물량의 50% 미만의 물량만 50% 이상 차익 실현하고 미만의 물량만 가져갈 거나 혹은 내가 오늘 편입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뭐 수수료 빼고 나오긴 그래. 내일 움직일 것 같아. 그럴 때도 50% 미만의 물량만 갖고 갔다가 이길 시초가가 마이너스일지 플러스는 몰라요. 시초가 형성 이후에 장대항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느 기준에서든 시초가 또 고점 대비 시초가 또 고점 대비해서 2, 3% 조정받으면 전량 차익 실현. 아시겠죠? 미련 갖지 않는 겁니다. 시초가 기준을 잡을 때는 시초가 대비 음봉일 때, 고점의 기준은 시초가 대비 어느 자리에서 했던 양봉으로 나오다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만 기준 잡으시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수익 냈어요. 장중에 꼬리 달렸을 거라고 전량 차익 실현해. 거래대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2,000억 이상.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10% 밀렸다가 돌렸어요. 8%가 10% 밀렸다가. 이거를 따라붙는다 아니야. 거래량 없기 때문에. 전 거래일 80% 안 터지잖아. 안 들어가요. 이날은요. 전 거래일에 70%져 있죠. 그 거래량이 터져 있죠. 이런 날 들어가서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여기는요. 거래량 없는데 왜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배우신 그대로인 거예요. 후행성이 아니야. 배운 그대로입니다. 이 기준은요. 고점에 언제 뭐 형성된 게 없어. 그리고 바로 음봉 떨어지면서 거래가 실린 거예요. 이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수익 잘 냈다가 하는 순간에 마이너스까지 형성되고 초매하고 손절한다고. 그럴 바에는 차익 실현 범위를 잘 잡고 그러고 나서 오늘 갭상승인데 갭상승 5%에 3%까지 밀리더니 이거 봐라 돌려? 거기에 프로를 매수가 들어와? 엄마 땡큐인데? 거래까지 수반데 엄마 땡큐인데? 상한가야? 어우 땡큐. 이거는 교수형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전 기준에서는 요 이하에서부터 상승 잉태형의 확인 범위를 잡아.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교육을 받고 수익 기준을 잡아낼 수 있다. 수익 내시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다 여러분들께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수익 내시고 교육을 받으시죠.